저희가 발표 진행해야 될 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베트남에서 호남림을 조성해가지고 염수피해를 방지하는 시험 사업을 이제 실시했고요. 저번에 포럼에서 VCM 관련해가지고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파운데이션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VCM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이고 좋은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약간 제가 업무를 하면서 봤던 비판적인 시각을 좀 넣어봤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생물공학을 전공했고요. 이제 박사과정으로 농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그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배출권 사업팀에서 근무하면서 배출권 사업을 좀 이제 핸들링했던 업을 좀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코이카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걸 현장에서 진행했었고요. 주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동티모르에서 한 6년 정도 프로젝트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여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코이카 사업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별 프로젝트 같은 것들 많이 썼고, 대부분 이제 농림수산 분야에서, 마스크 벗겠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이제 지역 개발이라든지 소득 증대 사업을 주로 위주로 했었고요. 교육 사업 약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에서 프로젝트 아이템의 망그로브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망그로브는 대부분 이제 녹색이라든지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망그로브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않고 있는 식물이고요. 이제 해양식물 혹은 해산식물로 분류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일부 살고 있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망그로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망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수생물입니다. 이제 기수라고 함은 이제 담수와 해수 중간에서 이제 염도가 어느 정도 섞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제 식물들인데요.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염수라든지 완전 해수라든지 담수에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고요. 이런 망그로브들이 이제 자생함으로써 군락을 형성하는데요. 그런 이제 군락을 형성하게 되면은 약간 생태학적이라든지 생물학적으로 가치를 많이 지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이 망그로브 사업의 맹점인데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제 미터게이션하고 어댑테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진행한 이제 지역은 베트남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빈롱이라는 지역이고요. 베트남의 설명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가지고 베트남 남부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남부 지역은 이제 지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될 때 베트남 남부 같은 경우에는 중부라든지 북부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망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제 경력을 간단히 기술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이제 현장에서 6년 정도 근무하면서 망그로브를 계속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망그로브 심었고, 베트남에서도 망그로브 심고, 그 동티모르 가서도 망그로브 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향수했던 망그로브 본 적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뭐 TV라든지, 이제 뭐 매체에서 보실 텐데, 전 직접 심은 게 망그로브가 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망그로브를 약간 좀 애착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망그로브 같은 경우에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태학적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이제 뭐, 저희 이제 과학자들은 문제 돈으로 산술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매우 큽니다라고 하지만, ODA나 약간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망그로브 조림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범포, 시범포라고 해가지고 약간 작은 농장 같은 걸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요. 1아르 규모의 이제 망그로브를 심고 망그로브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호남림을 조성하여 가지고 약간 좀 프로젝트 아이템을 만들어 보고자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망그로브 식재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망그로브 식재 계획 자체가 있어요. 내셔널 레벨에서.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레벨이 있고요.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재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심지 못해요. 이런 측면이 약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양한 NGO나 공공기관에서 망그로브를 심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K이노베이션이라는 사기업이 굉장히 잘 심어가지고 매체도 많이 나오고 이제 좀 약간 방송을 많이 탔죠. 올해도 굉장히 크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헌조사한 측면에서의 그 이제 좌측 자료를 보시면, 이제 해안선이 이제 침식당하고 깎아 내려가는 측면에서 망그로브 심어가지고 해안선을 다시 복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었고요. 이제 그 우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망그로브 심는 이걸 이제 적용식재 패턴이라고 하는데, 식재 패턴을 이제 도식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망그로브의 맹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아이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매력적인 아이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뭐 생물학자라든지 뭐 이제 생태학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일 수 있는데, 프로젝트하는 저한테는 매력적이지 못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좀 보완하고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림수산 전공자이고, 지역 개발을 계속 해왔고, 소득 증대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키냐프라는 이제 약간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에 거의 없는 종류인데,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죠? 약간 사탕수 같은 개념의 이제 단연생 식물인데요. 요게 이제 사료작물이에요. 그래서 사료작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망그로브를 심고 그 중간중간 캐냐프를 심어가지고 또 이 캐냐프 같은 경우에는 염소를 구정합니다. 바닷물에서 해수면이 상승되면 염소물이 올라오면은 농사를 못 짓죠. 베트남 남부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염소 문제는 굉장히 큰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망그로브를 조식하고 그 다음에 캐냐프를 심어서, 캐냐프는 단연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망그로브는 그래도 조림, 군락을 약간 지형을 이루려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중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연생인 캐냐프를 심어가지고 수확하면서 사료작물로 쓴다든지 집에 가지고 소를 먹인다든지, 뭐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이제 뭐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 한국인들 관점에서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 현지인분들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망그로브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들이라든지 뭐 선지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생태학적 가치가 크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지 분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망그로브라는 것 자체가 그냥 풀떼기 나무뿐입니다. 그냥 감목이에요. 그냥 흔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좀 이 사업에 좀 참여하실 수 있고 약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소득 증대 장르를 넣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지금 약간 대학원 약간 이제 논문 발표, 졸업 논문 발표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논문과 연구들은 성공한 논문밖에 없지? 죄다 성공한 사례밖에 없구나. 하지만 제가 이번에 실패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약간 약간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 사업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베트남 남부를 직접 한번 가보았고요. 가보았는데 이제 그 하단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베트남 남부에 있는 일개 성들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약간 좀 충격받았던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망그로브 아까 말씀대로 심어서 10만 개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염수 침범이 너무 심하고 해수면 상승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그로브 같은 친구가 완전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망그로브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묘목 단위라든지 작은 단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상황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환경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유속이들이 너무 빠르면 안 되고, 염수가 너무 많이 유입돼도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망그로브를 이제 심고 또 죽으면 폐사하면 보식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 베트남 남부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좌측 사진 잠깐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제 베트남 남부에서 농경수로 이제 쓰는 수원은 메콩강에서 이제 많이 가져다 씁니다. 근데 이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이제 4개에서 5개를 겹친다고 합니다. 수원 자체가 맨 위에는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댐을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댐을 지을 때만 해도 아무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뭐 별일 있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수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해수면이 상승되는 경우에 바닷물, 염수가 농용지로 침입하는 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좌측 사전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말씀이, 수량이 모자르니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부 이제 성정부라고 하는데 단위에서 하천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비를 준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그로브 같은 경우로 이제 심어서 어느 정도 이제 염수 피해도 예방하고 농경지 같은 걸 약간 보호하는 거는 의미가 좀 없어지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망그로브 조식하는 망그로브 계획입니다. 그분들도 어느 지역이 최적지이고 이 지역에다가 망그로브를 몇 헥타르라든지 몇 나루에 이제 심어가지고 어떤 종을 심어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지겠다고 이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번에 이 빈농에서 할 때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잘 공유되지 못해가지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연구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VCM 감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저번에 발표했던 거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좀 넣고 싶어가지고 좀 넣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이제 배출권 사업팀의 팀장을 맡고 있으면서 배출권 사업 같은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 회사가 좀 독특하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VCM 사업을 발주받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VCM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차리고 이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V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일단 CDM하고 SDM 전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로 얘기를 계속 이제 지나가자면 방법론을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회사가 만들어내야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한국에서는 VCM의 방법론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스러운데 품질재단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부처가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되고 아까 그 첫 번째 발자자님께서 말씀하셨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 인증을 제 사회기관에서 해야 돼요. 스스로 못합니다. 저희가 뭐 만들어냈다고 저희가 얼마 만들었습니다. 이거 돈 주세요 하고 권리로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출량 감소하는 걸 정량적인 수치로 제 3회 기관이 인증을 해야 되고 그 방법론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열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농업 부산물에다가 열화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차라든지 이제 바이오 숯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배출권을 획득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VC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혹시 베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큰 VCM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가디언지라든지 외국 매체에서 많이 이제 때린다는 표현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많이 비판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에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력한 기사가 나왔냐면 베라가 인증했던 자발적 감축 탄소 배출권의 97%는 거짓말이다. 97%는 과잉된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보면서 저는 약간 그런 시각을 약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출권에 대해서. 이게 진짜 법적 테두리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가?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배출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작권이라든지 뭐 초상권, 뭐 상품권 같은 무형 자산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첫 번째 발제자님이 발표하실 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법이 다 있습니다. 특허법도 있고 저작권 법도 있고 법에서 테두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출권은 없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일단은 저 NGO나 개발협력 기관들 측면에서 이게 정말 저희가 뭐 치트키라든지 또 다른 대체 재원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사고가 좀 들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이제 이런 거 약간 혼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배출권이 암호화폐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퓨어홀스나 베라 같은 이 플랫폼들도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품이 공급되면은 이제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는 당사자들이 아니잖아요. 약간 비트코인처럼 뭐 비트코인이 한때는 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 베라가 이 배출권은 얼마야?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우측에 하단에 있는 이 전단지를 보고 제가 퇴사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배출권에 투자하시면 1년에 12%의 돈을 남겨드립니다. 이런 배출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호도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팔려고 하는 시장이 문제긴 한데 이런 측면에서 NGO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소품벤처스라고 다른 이제 약간 플랫폼에서 배출권 관련이라든지 탄소 관련해서 많이 좀 이제 강의도 하고 약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배출권이 굉장히 치트키라든지 약간 대체 재원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들이 명확히 봐야 될 거는 약간 그런 사례라든지 명확한 법적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작거나 저희 같은 NGO들이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